안녕하세요. AWS 강의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벌레스 기반 로그인 앱의 데모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7강에서 서벌레스 기반 웹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고, 제가 그때 S3의 스태틱 호스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간단하게 한 번 더 리마인드를 드리면은 S3 정적 호스팅은 S3를 사용해서 정적인 웹 컨텐츠를 호스팅하는 기능이고요. 별도의 서버 없이 웹사이트를 호스팅 가능하고 고가용성 장애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 말씀드렸던 게 정적 컨텐츠와 동적 컨텐츠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정적 컨텐츠들은 서버에 저장된 파일이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전달되는 컨텐츠고요. 매번 서버에 요청할 필요 없이 캐싱이 가능하고 HTML, 자바스크립트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미지라든지 CSS라든지 고정된 텍스트 파일 등 이런 것들이 정적 컨텐츠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동적 컨텐츠는 서버에서 요청해서 내용을 구성하고 전달받아야 되는 것이 동적 컨텐츠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실전에서는 사실은 스태틱 컨텐츠, 정적 컨텐츠도 충분히 동적 컨텐츠처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적 컨텐츠 자체도 우리가 미리미리 설정해 놓은 대로 컨텐츠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벌레스 기반으로 백엔드뿐만 아니라 프론트엔드를 개발을 해서 이 정적 호스팅으로 S3의 서벌레스로 호스팅을 할 때 기준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PHP와 JSP 같이 여러 동적 컨텐츠를 제공하는 언어들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동일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다 보면은 로그인이 거의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이 로그인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동적인 컨텐츠죠. 왜냐면은 정적인 컨텐츠 아예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버에서 뭔가를 처리한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로그인 내용을 구성하고 보여준다든지, 이걸 기반으로 게시판의 권한을 체크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모두 다 동적인 컨텐츠죠. 그래서 원래 스태틱 호스팅, 즉 정적인 호스팅에서는 이런 것들을 호스팅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제가 오늘 보여드릴 서벌레스 기반의 로그인 앱인데요. 일단은 상단에 로그인과 사인업, 인포 등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는 이 TV 유저를 보시면은 아무 유저도 없기 때문에 로그인을 할 수가 없고요. 일단은 회원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회원가입을 눌러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이메일은 제 이메일을 입력해 볼게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ABCD. 그리고 회원가입을 하면은 이렇게 회원 가입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레코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이전 오로라 서벌레스 레슨에서 보여드렸었죠.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는데 똑같이 .io abcd 그리고 로그인을 하면은 이렇게 이메일과 권한 링크 그리고 회원 가입 날짜가 보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동적인 컨텐츠죠. 이 S3 버켓에서 호스팅하고 있는 이 내용은 정적 컨텐츠인데 이렇게 동적으로 내용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느냐,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로그인 로직을 통해서 처리했는데 JWT 토큰을 받아가지고 클라이언트에서 이것을 보여주게끔 해놨어요.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시 로그아웃을 할 수도 있고요. 로그아웃 한 상태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인포 페이지를 보려면은 로그인을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1.io 그 다음에 abcd 1 암호를 틀리게 입력했을 때는 아이디 혹은 패스워드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라고 뜨고, 이렇게 로그인을 한 다음에 유저를 삭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탈퇴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유저 삭제를 누르면은 유저를 삭제했습니다 하고 다시 조회를 해보면은 이렇게 삭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간단한 내용의 앱이긴 한데 실제로 여기서 많은 것들이 보여지고 있죠. 실제로 여기서 여러분께서 로그인을 통해서 세션 관리를 보여드렸고, 첫 번째로 우리가 서벌레스 기반으로 세션 관리를 하는 것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인터랙션을 통해서 DB에다가 직접 이 서벌레스 프론트엔드부터 람다를 통해서 오로라 서벌레스에 있는 안에 있는 DB 내용을 액세스하는, 유저를 입력하거나 삭제하는 이런 부분을 보여드렸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렇게 정적인 컨텐츠로 이루어진 웹사이트에서 동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잘 활용을 하면은 여기서는 간단하게 로그인만 보여드렸지만 무궁무진하게 게시판이라든지 실제로 여러가지 액션이 존재하는 복잡한 웹사이트,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데모를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키텍처인데요. 이전과 되게 비슷하겠지만 우리가 하나의 함수가 더 추가가 됐죠. 유저를 삭제하는 함수가 하나 더 추가됐고, 회원 가입하는 API는 로그인 시간을 등록하는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유저 로그인하는 부분에는 JWT 토큰을 생성해서 유저한테 전달하는 이 부분,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클라이언트, 즉 프론트엔드는 우리가 이 아마존 S3를 사용해서 스태틱 호스팅, 정적 호스팅으로
요 컨텐츠로 호스팅할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서버레스 기반으로 웹앱을 만들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PHP라든지 뭐 .NET ASP라든지 이렇게 서버가 필요한 호스팅 환경이 아니라 아예 서버 없이 유저가 사용한 만큼만 내는 트루 온디맨드 서버레스 웹앱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프라 기준으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전에 알아봤듯이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오로라 서버레스와 시크릿 매니저, 뭐 시스템스 매니저, 파라미터 스토어 이런 것들을 만들 거고, 두 번째는 또 하나의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정적 호스팅을 할 S3 버킷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서버레스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API 게이트웨이와 람다를 프로비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이 두 개고 서버레스 프레임워크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인프라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오로라 서버레스 및 시스템스 매니저, 파라미터 스토어 등을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로라 서버레스 V1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전에 봤듯이 외부에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EC2 베스찬 호스트를 활용해서 DB 설정을 해야 됩니다. 뭐 테이블 생성한다든지 쿼리를 날리기 위해서는 우선 외부에서 접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베스찬 호스트로 해결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파라미터 스토어, 시스템스 매니저 파라미터 스토어에 오로라의 ARN이라든지 시크릿 매니저의 ARN 등을 저장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CI/CD를 활용할 때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로라 서버레스 V1의 경우에는 일정 시간 동안 사용이 없으면 ACU를 자동으로 0으로 설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오로라 서버레스를 소개해드린 영상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말하면은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은 아예 꺼지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CU는 오로라 캐패시티 유닛의 약자인데, 간단히 말하면은 컴퓨팅 파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높을수록 많이 컴퓨팅을 할 수 있고 메모리도 높아지고, 이것이 적을수록 적게 하는 건데 요금도 그에 따라서 비례하게 되겠죠. 그래서 0이란 뜻은 뭐냐면은 아예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장 장소를 제외한 요금을 아예 내지 않는 완전히 서버레스다운 기능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0으로 설정돼 있다가 뭐 유저가 사용하게 돼서 다시 ACU가 좀 더 필요하게 된 0 이상이 필요하게 되면은 이 요청에 따라서 DB가 올라갈 때까지 지연 시간이 존재합니다. 체감상 약 10초에서 30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유저가 지연 시간을 겪게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전이라면 항상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적 호스팅을 위한 S3 버킷을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배포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S3 정적 호스팅을 활용할 거기 때문에 그 버킷을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배포할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하나 더 늘었어요. 그리고 추후 HTTPS를 위한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활용 예정인데, 그거는 차차 강의가 진행되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엔드 관련해서는 이전처럼 서버레스 프레임워크로 람다 및 API 게이트웨이를 배포할 거고요. 배포 주어지는 API 게이트웨이 기반 주소를 클라이언트의 설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 좀 이따 알아보겠지만 환경 변수로 설정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강의인 CI/CD에서 자동으로 이 설정을 적용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API 게이트웨이 아이디를 시스템스 매니저 파라미터 스토어에다가 저장할 예정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걸 가지고 추후에 CI/CD에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는 이전에서 우리가 rwlecture.com을 만들어 볼 때는 순수 HTML 자바스크립트로 했지만, 이번 시간에는 리액트 기반입니다. 노드.js 버전 14 이상의 설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데모에서는 디펜던시 관리는 여러분께서 뭐 npm이라든지 npx 뭐 여러 가지 활용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yan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원하신다면은 npm install yan 뭐 글로벌 명령을 통해서 yan 설치를 하시면은 여러분께서도 제가 하는 방식으로 데모를 따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PI 게이트웨이 주소를 하드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변수 파일에다가 명시할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 추후에 CI/CD에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시간에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S3 정적 호스팅으로 호스팅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리액트 기반 앱을 살펴보면은, 이 강의는 리액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첫 번째 앱.js에 라우터 처리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페이지가 3개가 있죠. 일단 유저가 로그인 했을 때 보이는 로그인 페이지, 즉 유저의 정보를 보여주는 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로그인하는 페이지, 그 다음에 회원가입을 하는 페이지인데,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여러분께서 이 리액트 기반의 소스 코드를 분석하시면서 보시는 게 편할 텐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하는 페이지는 일단은 첫 번째 페이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페이지를 하나 구성을 했는데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받고 암호를 입력을 받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설명을 드릴 텐데, 로그인을 요청을 했을 때 기준으로 우리가 엑시오스라는
외부 HTTP 기반의 통신을 열 수 있는 엑시오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중요한 거는 요 리액트 앱 API 패스라는 패스에다가 슬래시 로그인으로 이렇게 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를 보낼 거예요. 그러면은 이 API 주소는 짐작하셨다시피 람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람다가 오로라 서블렛을 통해서 유저 정보를 조회한 다음에 JWT 토큰을 보내주겠죠. 그러면은 이 토큰을 보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번 데모에서는 가장 간단하게 로컬 스토리지에다가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JWT 토큰을 보관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기로 하고 가장 간단하게 로컬 스토리지에 보관을 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로그인 후에 JWT 토큰을 받으면은 이것을 로컬에 보관을 하고 우리가 이 창을 슬러시 인포 유저 정보를 보여주는 창으로 넘길 예정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하겠죠. 뭐 유저 정보를 잘못 입력했거나 패스워드가 올바르지 않거나 혹은 기타 에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 처리를 해줬고요. 자, 그러면은 유저가 로그인한 다음에 이 JWT 토큰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인포 페이지를 가시면은 간단하게 유저 정보, 이메일, 뭐 권한 랭크라든지 회원가입 날짜 이런 것들이 JWT 토큰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파싱을 해서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로그인을 하지 않은 유저, 즉 우리 로컬 스토리지에 JWT 토큰이 없다면은 이 페이지에 접근하면 안 되겠죠. 실전이라면은 로그인을 꼭 해야지만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토큰이 없다면은 이렇게 로그인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팝업 창을 띄워가지고 우리 메인 페이지 로그인 페이지로 돌려보낼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토큰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간단하게 JWT 토큰을 불러와서 JWT 토큰을 디코드 이 JWT 토큰 안에 있는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스테이트 안에 즉 내부 저장소 안에다가 저장을 할 예정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보여주겠죠. 그리고 JWT 토큰을 디코드하는 부분은 여기 있는데 여러분께서도 잘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함수는 여러분께서 쓰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러분께서 로그인을 하면은 이 이메일 주소와 랭크 권한과 회원가입 날짜 이런 것들이 JWT 토큰 안에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API와 인터랙션을 하는데 이렇게 딜리트 유저 자신의 유저를 삭제 그러니까 회원 탈퇴의 기능과 똑같겠죠. 그것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액트 앱 API 패스라는 패스를 통해서 API 게이트웨이에 호출하게 되고 이게 람다를 호출하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오로라 서블렛에 있는 DB에 유저를 삭제하게 됩니다. 유저를 삭제하게 되면은 이 토큰도 더 이상 쓸모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토큰을 삭제한 다음에 윈도우 로케이션 href로 다시 로그인 화면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렇게 엑시오스 내부적으로 에이작스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엑시오스 에이작스와 비슷해요. 이런 기반으로 API 게이트웨이와 계속 호출을 하면서 내용을 계속 변경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정적 호스팅 기반의 웹앱에서 동적인 효과를 내는 핵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유저를 삭제하게 되면은 유저가 삭제되면서 다시 메인 페이지로 보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인업, 즉 회원가입하는 것도 동일한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이메일 주소와 암호를 입력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리액트 앱 API 패스의 유저 슬래시 유저로 이 회원가입 내용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API 게이트웨이와 연결된 람다가 오로라 서블렛에 인서트를 시키겠죠. 회원 가입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려보내고요. 자,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리액트 앱 API 패스가 무엇이냐? 요 환경 변수 .env 파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예제로 하나 넣어놨는데 이렇게 생긴 API 게이트웨이 패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따가 서블렛 프레임워크를 배포한 다음에 다시 바꿀 예정인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알아본 실전이라면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자동으로 변경이 되게끔 만들 예정이에요. 어쨌든 간에 우리 이번 데모에서는 요거를 바꿔줘야 됩니다. 요 부분을. 자, 그리고 우리가 백엔드를 한번 알아볼 텐데 기존에 우리 오로라 서블렛이랑 조금 바뀌었어요. 조금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일단은 뭐 resources.yaml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이랑 이런 거 동일한데 유저 테이블이 조금 더 바뀌었고요. 딜리트 함수가 추가됐습니다. 일단은 제일 오래 걸리는 오로라 서블렛 프로비전을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간 다음에 스택을 생성할 거고요. 이렇게 resources.yaml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이름은 적당히 입력을 할게요. 서벌레스 로긴 리소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요. 다음. 이거는 이전에 알아봤다시피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거를 제일 먼저 수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오로라 서벌레스가 프로비전이 되고 나서는 우리가 서벌레스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함수 3개를 배포할 예정인데, 이 함수 3개에는 이전에 알아봤다시피 RDS 정보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모두 리소시스에서 다 프로비전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SSM 파라미터, 시스템스 매니저 파라미터 스토어 안에 이렇게 차곡차곡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활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간 왔다 갔다 한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병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스태틱 호스팅을 위한 버켓을 하나 만들 거예요. 이 버켓은 뭐냐면은 간단히 말해가지고 우리가 스태틱 호스팅을 위한 설정이 되어 있는 버킷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스택을 삭제하면은 S3 버킷의 내용이 남아있으면 삭제가 안 돼요.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이 삭제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안에 내용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커스텀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이 삭제될 때 기준으로 S3 버킷에 있는 내용을 모두 깔끔하게 정리하는 람다 함수 트리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이 스택을 삭제할 때 별도의 조치 없이도 S3 버킷이 완전하게 깔끔하게 내용이 삭제가 되면서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도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건 이 버킷이겠지만 나중에 삭제하실 때 필요하시라고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프로비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스택 생성, 템플릿 파일 업로드, 이번에는 이렇게 스태틱 호스팅 선택을 하시고 이름은 데모 서벌레스 로긴 앱 버킷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이 디플로이먼트 버킷 네임은 저랑 똑같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S3 버킷은 이름이 다 달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원하신 대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데모 서벌레스 로긴 앱 뭐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중복되지 않겠죠? 자, 그리고 다음 스택 생성. 자, 그러면은 스택이 생성될 거고요. 그래서 두 개 스택이 생성 중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 더 필요한 거는 EC2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베스천 호스트 기반으로 기반으로 오로라 서벌레스 접근할 거기 때문에 EC2에 가서 EC2를 하나 프로비전 해놓을 거예요. 별다른 권한은 필요 없고 보안 그룹만 열려있으면 됩니다. 저는 데모 베스천이라는 EC2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때 키페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키페어를 꼭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할게요. 그러면은 여러분께서도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이 모두 완성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데모 서블레스 로그인 앱 버킷이 만들어졌는데, 리소스를 잠깐 살펴보면은 이렇게 비어있는 버킷이 하나 되어 있고 퍼블릭 액세스가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고, 속성은 이렇게 보시면은 정적 웹사이트 호스팅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로 접근이 가능한데, 추후 우리가 라우트 53을 사용해서 HTTPS 같은 것들을 확보해 볼 예정인데, 모든 분들이 라우트 53에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 주소로만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말씀드린 순간 이 로그인 리소스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네요. 이 말은 뭐죠? 오로라 서벌레스가 프로비전이 됐다는 얘기죠. 한번 가서 볼까요? RDS에 가서 보면은 네, 이렇게 오로라 서벌레스 요게 정상적으로 프로비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기반으로 서벌레스 프레임워크를 배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서벌레스 디플로이 AWS 프로파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프로파일을 입력하시고 여기다가 엔터를 치시면은 이렇게 서벌레스 프레임워크를 통한 람다가 배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배포가 되는 와중에 우리는 이렇게 오로라 서벌레스 DB 설정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 내용과 좀 중복이 되겠지만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SQL문을 만들어 놨는데 이 SQL문을 활용해 볼 거예요. 자, 제일 먼저 할 거는
EC2 인스턴스 IP 주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public IP4 요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제 MySQL 워크벤치를 활용을 하는데 워크벤치에다가 이렇게 new 커넥션 이름은 demo 서블레스 로긴 앱, 그 다음에 종류는 스탠다드 TCP IP 오버 SSH, 그 다음에 SSH 호스트 네임은 방금 전에 우리가 복사했던 EC2 인스턴스 IP를 입력해 주고요. 유저 네임은 EC2 유저. 패스워드는 필요 없고 키 파일을 설정할 건데 키 파일은 여러분께서 EC2 인스턴스를 만들었을 때 사용한 키 파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MySQL 호스트 네임인데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RDS 콘솔에서 이 엔드 포인트를 활용해도 되고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요. 혹은 우리가 시스템스 매니저 파라미터 스토어에 가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파라미터 스토어에 가도 이렇게 RDS 이렇게 가시면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니까 시크릿 매니저에 가서 이렇게 보안암호 이름에서 보안암호 값을 본 다음에 이것을 복사해서 이렇게 패스워드에다가 넣어주고요. 유저님 이름은 어드민 이렇게 한 다음에 테스트 커넥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입력을 해줘야 되네요. 암호를. 네, successfully connected. 그러면은 요걸 기반으로 이렇게 누르면은 우리가 오로라 서버레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DB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set default 스키마를 눌러주고 이 내용에다가 우리가 제공받은 요 SQL문을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주면은 리프레시를 시키면은 이렇게 테이블이 생성이 되죠. TV 유저예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과 동일한데 registered date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회원 가입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그 유저 회원 가입한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유저가 있는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유저가 없다면은 넣는 건 동일한데 registered date가 추가됐어요. 무슨 말이냐? 현재 기준으로 현재 날짜의 기준으로 유저가 회원 가입했다 이 내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추가된 거예요. 기존과 대비해서. 자, 그럼 이렇게 서블레스 프레임워크가 잘 배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시스템스 매니저 아까 파라미터 스토어 안에다가 이렇게 API 게이트웨이 아이디를 넣어놨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데모 서블레스 앱 태브 API 게이트웨이 아이디라고 써있고 이렇게 API 게이트웨이 아이디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기존의 프론트엔드에다가 환경 변수 파일에다가 이렇게 이 부분만 살짝 바꿔봐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실행시켜서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께서 Node.js가 깔려있다는 가정하에 npm install yan 그리고 g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yan이 깔리게 되고요. yan이 깔린 상태에서 yan을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디펜던시를 모두 다운로드 받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디펜던시를 모두 다운받으면은 yan 스타트를 누르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앱이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이제 회원 가입을 해봐야겠죠. 회원 가입을 하고요. 이메일은 전체 이메일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데모랑 똑같아요. 자, 이렇게 회원이 가입됐다고 뜨고요. 확인을 누른 다음에 다시 메인 로그인 화면으로 왔고요. spark-ruby-io 그 다음에 나머지는 abcd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유저 정보 페이지가 보이게 되는데 회원 가입 날짜는 방금 전 시간으로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저 정보가 잘 입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데모 앱은 잘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배포를 해야겠죠. 자, 이 배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빌드 하신 다음에 이 S3에다가 직접 밀어 넣으셔도 되지만 스크립트화 시킬 수도 있어요. AWS CLI를 활용하시면 좀 더 편리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보시면은 제가 package.json에다가 이렇게 deploy 명령을 넣었는데 어떤 거냐? 이렇게 AWS S3 sync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빌드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버킷에다가 넣어놓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프로파일은 제 프로파일을 입력해놨고요.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의 버킷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파일도 여러분의 프로파일명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데모 서블레스 앱 버킷이 아니죠. 제가 새로 만들었죠. 여기 데모 서블레스 로그인 앱 버킷이죠. 네, 요것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자, 그러면 다 됐으면은
컨트롤 C를 눌러서 종료해주고 yan 빌드. 그러면은 해당 환경 변수 파일이 포함된 여러 내용들이 이렇게 빌드가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yan 디플로이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S3 버킷에 자동으로 배포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CI/CD를 통해서 이 부분도 자동화해 볼 예정이에요. 자, 이렇게 배포가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객체를 보면은 새로 고침을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배포된 파일들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요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창에다 입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앱이 배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로그인을 해볼까요? 네, 잘 로그인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전이라면은 좀 더 간편한 방법으로 S3에 배포를 할 수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앱을 따라서 다음 시간에는 바로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WS 강의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